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배움입니다. 오늘은 스티브 잡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본인이 세운 회사인 애플에서 쫓겨났죠. 그랬다가 복귀했을 때 이제 팀 쿡을 만났을 때 그때 상황을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스티브 잡스는 이제 돌아왔을 때는 예전이랑 조금 다른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세계의 규칙에 얽매이지 않는 몽상가적인 모습을 가졌다고 하면 돌아와서는 경영 원칙도 집중을 내세웠고 이제 현실주의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게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을 제거하기 시작했는데요. 예를 들어 재고가 2개월분이 쌓여 있었는데 이걸 오자마자 1개월분으로 줄입니다. 비용적인 부분으로는 5억 달러 이상을 절감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협력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가차없이 이렇게 해고를 해나가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순탄하게만 되지 않죠. 소송 같은 것도 있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감당하고 뭐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지만 그런 부분을 리스크 테이킹을 하고 그 후에 더 나아지는 그런 이점을 바라보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만 스티브 잡스 또한 모든 면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외교적인 수완 부분에서는 좀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마침 이 시기에 스티브 잡스의 환상의 짝꿍이 나타납니다. 바로 팀 쿡인데요. 팀 쿡은 이 당시에 컴팩이라는 회사에서 일을 잘 하고 있었고 누가 봐도 그 회사에 남아있는 게 합리적인 선택일 거라고 보여지는 상황이었는데 애플사에 와서 이제 인터뷰, 면접을 보면서 5분 만에 이 회사에서 스티브 잡스랑 일을 하고 싶다고 결정을 합니다.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지만 때로는 이제 본능이라던가 직감에 의해서 이제 판단을 하고 결단을 내리기도 하는데 아마 이때가 팀 쿡한테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스티브 잡스도 팀 쿡이 자신과 같은 시선으로 사물을 바라본다는 걸 알아봤고 둘이 만나서 협력을 하게 되니까 시너지 효과가 커집니다. 스티브 잡스가 뭔가를 직감을 하면은 팀 쿡은 이걸 정말 이해를 했고 그거를 실행하는 사람이 된 거죠. 예를 들었던 재고가 2개월치가 1개월 된 것도 대단한데 팀 쿡은 이거를 6일, 2일 이렇게 줄여나갑니다. 정말 환상의 콤비인 거죠. 스티브 잡스는 직설적이고 좀 푸시 많은 그런 상사였다고 하면은 그에 비하면 팀 쿡은 좀 더 유하게 전달할 줄 아는 상사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행력은 똑같았습니다. 어떻게든 실행될 수 있게 잘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였던 거죠. 스티브 잡스가 중시했던 건 제품의 통합성이었습니다. 다양한 기능이 한 제품 안에서 잘 돌아가게 만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회의를 중시했다고 하는데요. 각 부서의 사람들이 만나서 아이디어를 넣고 그렇게 된 통합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통해서 제품에 그 아이디어를 넣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소개될 때 나왔던 직원분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스티브 잡스도 모든 걸 다 아는 게 아닌데 좀 많이 우기는 타입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어떠한 안건을 줬을 때 별로라고 해놓고 갑자기 어느 날 다시 들고 와서 이젠 이걸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할 때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내가 말했던 게 거절당했던 게 있어서 기분이 나쁘면 빈정이 상해서 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직원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 간에 그 안건이 잘 적용이 되면은 서로 좋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티브 잡스 말에 무조건 동의하고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합시다 하고 동의하고 협력했다고 합니다. 이런 자세가 굳이 불필요한 감정 낭비를 하지 않고 원하는 바를 잘 이룰 수 있는 그런 태도라고 생각이 되고요. 스티브 잡스는 완벽주의를 추구하고 실행하던 사람인데요. 스티브 잡스가 했던 프레젠테이션이 저는 완벽주의의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만들어서 유통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제품에 대한 가치와 설명을 직접 본인이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과정까지 본인이 도맡아서 했는데요. 스티브 잡스의 프레젠테이션은 좀 많은 방향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제품에 대한 소개 부분도 있었지만 스티브 잡스의 그 태도, 스피치할 때의 태도라던가 자신감 이런 거를 배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영상을 보기도 했고 또 영어적인 부분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프레젠테이션 영상을 보기도 하는데 주변 지인들이 애플에서 뭔가 출시된다고 하면은 막 흥분해 있던 거를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솔직히 전혀 이해를 못했거든요. 저는 애플의 물건을 사용해 본 적이 없다 보니까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소비자에 대한 혜택 같은 걸 누려본 적이 없어서 그 부분을 좀 공감을 못했던 것 같은데 항상 사람들이 흥분해 있었거든요.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 과정에도 스티브 잡스는 완벽하게 하려고 하고요.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 직원이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데 가혹하리만큼 평가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거 제대로 못하면은 아웃이라는 식으로 했는데 이 직원분의 자세와 태도도 굉장히 배울만한데요. 가혹한 평가 자체도 소중한 경험이라고 수용하고 보완해서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데 일조를 합니다.
사망하기 전날까지도 팀쿡에게 전화해서 이야기하자고, 상의하자고 했다고 하는데요. 스티브 잡스를 생각하면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너무 대단했던 사람이 빨리 죽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과연 이 사람이 산 세월이 50년이 조금 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애플의 제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심지어 새로운 제품이 출시가 될 때도 스티브 잡스 이야기는 계속 나옵니다. 비교를 좀 많이 하죠. 스티브 잡스가 있을 때보다 못했다, 뭐 이런 평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제 주변의 애플 유저들은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스티브 잡스를 그리워하고 그의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곤 합니다. 한마디로 스티브 잡스는 죽었지만 그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한 가지 아쉬웠던 건, 제가 여태까지 애플 제품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다는 게 아쉬웠습니다. 책이 스티브 잡스의 일생을 다루다 보니까 당연히 제품 개발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소개가 되는데, 제가 만약에 그런 제품들을 사용했고 그 시대에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졌더라면 더욱 공감이 되고 더 흥미롭게 그런 부분들이 다가왔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티브 잡스가 너무나 창의적이고, 이 사람이 해왔던 업적들, 그리고 이 사람이 겪었던 고난과 실패, 성공들이 아무나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흥미롭게 읽히는 책입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완독을 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